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 모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싸우지 않는 가족 대화의 기술. 자, 추석 연휴가 3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근데 명절하면 뭐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 얼굴 보고 뭐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 얘기 나누다 보면 무심코 툭 던진 말에 마음 상하고 다툴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뉴스 같은 거 보면 범죄까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한 고민거리와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족 관계 기술 알려주실 분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심리상담가 박상미 한양대 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되게 이런 데에도 기술이 있어 싶을 수 있는데 그쵸.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족 관계야말로 기술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특히 가족 관계 안 좋은 분들 명절 앞두고 지금 긴장부터 하고 스트레스. 계실 수 있는데 네네. 교수님이 평소에 가족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신다고 하거든요.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보통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세요? 이게 원래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우면 서로의 마음도 더 잘 읽을 것 같고 그리고 서로의 욕구를 잘 알 것 같지만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상담해 보면 자녀들한테 안 섭섭한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기대감이 섭섭함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게 화로 쌓여 있다가 이제 가족이 다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폭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나 이런 특정한 날, 가족이 많이 모인 날 우리가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 하나 배웠어요. 아이, 우리 아내는 말 안 해도 알아. 우리 엄마는 말 안 해도 알 거야. 네. 그게 아니라 말해야 알지라고 지금 맞습니다. 바로 교수님이 네. 말해야 아는 겁니다라고 네. 초장부터 지금 큰 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는 네, 사실은 가족도 타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텔레파시로 독심술로 내 마음을 다 알 거야. 이렇게 기대했다가 섭섭하고 상처받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지요. 특히 이제 부부는 뭐 이신전심이다 그래서 뭐 말해도 내 취향도 다 알 거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의 시작이 부부인데 그 부부 싸움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4가지로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께서 오늘 노하우를 바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방법. 부부 간의 대화의 기술. 첫 번째가 삼생일말을 지키자입니다. 이거 뭐 사자성어인가요? 뭔가요? 삼생일만. 삼생 3번 생각하고 일말 한 번 말하자. 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삼생 3번 생각하고 일말 한 번 말하자. 이건 어떤... 네. 우리가 사실 가까운 관계 또 집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네. 들어오면 긴장이 풀려요. 밖에서는 타인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나의 이미지와 또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 일어나게 될 일, 이런 것들을 계산할 줄 알아요. 네네네. 근데 집에서는요, 내가 화났는데 뭔 말을 못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는 부부들 상담해 보면 엄청난 큰 사건으로 이혼하는 부부는 잘 없습니다. 평소에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러요. 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이혼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욕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상대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당신 아버지 닮아서. 당신 어머니랑 똑같네. 당신 형도 그랬다며. 이런 말들이 네. 너무 화가 나서 싸우다 보면 말하는 나는 흥분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파장을 잘 계산하지 못해요. 네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언급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회복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상대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언급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하면
우리가 숨을 좀 크게 들이마시고 네. 내뱉는 연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다른 타인, 회사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대할 때는 이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지 무리하진 네. 않을지 생각을 하는데 네. 가족한테 얘기할 때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네. 꼭 3번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2번째 기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 표정 언어에 주의하자. 이건 뭐 대화할 때 표정 관리를 좀 해라 이런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표정이 풍부한 게 남자보다는 여자죠. 네. 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남자분들이 아내한테 크게 상처받은 것들을 대화해 보면 네. 아내의 표정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 사실 우리가 음성 언어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대화 100% 중에 10% 미만이라고 해요. 90% 이상이 표정과 몸짓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에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싸움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아내의 잘못이 별로 없고 남편이 오히려 훨씬 폭언을 많이 하는 걸로 파악될 때가 있는데 네. 실제로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아내의 표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많아요. 말은 별로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상대를 정말 멸시하고 경멸하는 표정. 그리고 경멸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름절만 내뱉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이 표정이요. 아. 네. 근데 우리는 상대의 표정에서 굉장히 자존감을 다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표정 언어도 포함된다는 거. 특히 여성분들은 표정 언어가 남자들보다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표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정도 그러니까 뭐 기쁘면 적극적으로 기쁘게 표현을 해주고 그런 것도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이거 생각해도 좋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좋으면 좋은 표정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자, 3번째 기술을 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대화의 기술 3번째는요. 보여주세요. 옛날 일 들추기는 금지. 당신 말이야 그때 뭐 3년 전에 여행 갔을 때 왜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옛날 일 들추기. 네. 남자의 뇌가 잘할까요? 여자의 뇌가 잘할까요? 여성의 뇌가 여성이 더 잘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싸웠어요. 네. 그럼 남자의 뇌는 오늘의 싸움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성센터에서 저장을 해요. 아. 우리가 싸웠다? 그런데 화해했다? 끝났다. 이렇게 기승전결 저장이 되는데 여성의 뇌는 우리가 싸우면서 이 사람의 표정 그리고 내 마음이 아팠던 것 내 감정을 묶어서 감정센터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감정센터에 저장된 기억은 30년, 40년, 50년 아주 오랫동안 가요. 네. 그래서 내가 시집 올 때 당신 집안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어? 우리 연애할 때 그리고 내 폐물 동서랑 나랑 다이아몬드 크기가 달랐어. 이런 방금 네. 실화처럼 너무 잘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성들은요, 그 사건보다 그때 내 마음 아팠던 거, 속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뇌에 훨씬 오래 저장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싸우면 20년 전, 30년 전 그날의 사건이 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남자분들은 기억이 안 나서 고통을 겪으세요. 근데 남자들의 뇌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예 기억을 못 하는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주부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자들의 뇌는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싸웠던 내용이 뭔지 정말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내들은 더 분노하죠. 또 발뺌한다. 또 기억 못 한다. 나만 그 고통을 거짓말한다. 간직하고 있어? 그렇죠. 벌써 까먹었어? 이렇게 되죠. 네네. 그래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옛날 일 호출하는 거 벌칙으로 삼고 벌금 내는 규칙도 좀 정해보시고 그리고 내 남편이 기억 못한다고 할 때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다. 그래서 그 일로 더 싸움을 진행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담지 말고 좀 그때그때 말로 대화하고 해소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네, 네, 네. 싸우고 나면 여보 오늘 이 일은 있자. 그리고 당신 마음 아팠지. 당신 속상했지. 내가 그거 꼭 기억할게. 풀어. 그래서 그 감정을 풀고 넘어가야 감정센터에 오래 저장이 안 됩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기술인데 네. 자, 마지막 기술 뭘까요? 네, 보여주세요. 휴전 법칙. 법칙을 정하라. 이거 뭐 싸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휴전할 수 있는 걸 좀 정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우리가 가족끼리 싸우다 보면 한 사람이 더 가면 우리 크게 싸우겠다 아하. 싶어서 그만 우리 그만하자. 네.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꼭 한 사람이 아니 어디가 여기서 끝내. 끝내. 오늘 여기서 끝판을 내자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건 사이 좋을 때 결정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싸울 것 같을 때는 무조건 휴전 법칙을 정하자. 최소 30분. 아. 최소 30분 우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30분 후에 식탁에서 다시 만나. 나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올게. 당신도 샤워 한 번 해. 가장 좋은 건 1시간입니다. 1시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휴전 법칙을 정해 놓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격렬히 싸우다가도 한 30분, 1시간 텀 뒀다가 다시 만나면 좀 가라앉죠. 풀리라고 하죠. 맞아요. 풀다운이 되죠. 맞습니다. 각자 서로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갖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자, 요거 내가 중요합니다. 부부의 대화의 기술.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기술입니다. 삼생일말 3번 생각하고 한 번만 말하자. 표정 언어에 주의하자. 옛날 일 들추기 금지. 그리고 휴전 법칙을 정하라.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가족이라는 관계가 네. 뭐 부부도 있고 부모와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꼭 만나면 다투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제 막 출가했다가 그쵸. 뭐 자식들에 대한 비교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네. 근데 형제들이 이제 싸울 때 또 중간에 끼어 있는 부모님이나 다른 네. 뭐 막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곤란하거든요. 근데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중재의 기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싸움을 잘 중재를 중재하는. 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사실 형제야말로 가장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아.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 더 받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자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끼리 싸우면 너무 긴장하세요. 이 싸움을 빨리 끝내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누군가의 편을 들고 누구한테 사과하라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형제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럴 때는요 조금 물러나시는 게 좋아요. 아하. 그냥 그리고 오히려. 알아서 네. 해결하게요? 따로 불러서 네가 더 이해심이 많잖니.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이 자식 편을 들어주고 또 이 자식을 만나서 네가 원래 더 이해심이 많잖니. 네가 좀 이해해. 이렇게 따로 대화하면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특정 자녀 편을 어떤 경우에도 들지 않는다. 이걸 꼭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더라도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명절에는 모여야지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게 명절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뭐 전통이지만 네. 사실 요즘에는 아예 모이려고 안 하는 가족들도 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네. 평소에 많이 모이기도 하고 뭐 영상 네. 통화도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명절 아니어도 다 보니까 굳이 뭐 추석이라고 만나야 돼라는 경향이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막 친구들이랑 만나려고 하고 이러는 맞아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행 가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부모님들이 먼저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최근에 20, 30대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네. 부모님이 먼저 명절에 꼭 안 와도 된다, 너네 쉬어라 라고 말해주시면 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더 가야 될 것 같다 하하하. 라고 답한 젊은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이유도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무슨 메뉴판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 싫은 이유가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할 거면 용돈으로 주고 하세요라는 게 온라인에 떠돌아요. 뭐냐면 야,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요거는 5만 원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야, 살 좀 빼야지 인물 살겠다. 이거 10만 원짜리. 그리고 졸업을 좀 늦게 하는 뭐 대학생 조카가 있어요. 야, 너 졸업 언제 할 생각이냐? 이거 15만 원짜리고요. 맨 마지막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얘는 언제 가질 거니? 50만 원짜리. 요런 대화 사실은 젊은 세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삼가야 될 질문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였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는 닫고 두 개를 열어야 돼요. 아. 우리가 최대한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지갑을 여는 게 좋습니다. 귀와 지갑을 열어라. 네. 그게 싫다면 모이지 않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규칙을 정하기를 네. 우리 서로에게 칭찬만 하자. 그리고 누가 힘든 말 하면 위로와 공감만 하자. 이렇게 규칙을 좀 정하시고요. 네. 또 꼭 안 해야 될 3가지 제가 덧붙여 드리자면 우리가 형제 많은 집들이 모이면 꼭 자식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좋고 화목한 집들이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는 식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안 해야 될 게 자식 자랑. 두 번째가 돈 자랑. 세 번째가 배우자 자랑. 이 3가지는 최대한 하지 말자. 근데 아하. 다른 가족이 나에게 먼저 칭찬으로 해주면 우리가 정말 격렬히 고마움을 표시하자. 지갑 좀 여세요. 네. 아니 명절에 모여도 삼생일말 있잖아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죠. 요거는 어느 상황에서든 뭐 저희 방송 중에서도 삼생일말 하나 생각하면 사실 많은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생방송의 한계라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상미 한양대학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